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면 좋겠죠? 특히나 또 어젠가요? 퍼시스 그룹이라는 또 우리나라 굴지의 중견기업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자소서를 부탁해 오늘 퍼시스 그룹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수는 2021년 1월 5일, 아마 제 기억으로는 23시 59분인 것 같은데요. 다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다음 주 화요일 23시 59분까지니까요. 미리미리 좀 하시죠. 우리 미리미리 써두고 제출해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에 입사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입과 경력에 두 가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직무들. 그리고 경력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신입을 지원하시겠죠? 신입을 지원하실 텐데 채용 공고 전부는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직군의 채용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뭐 인문계뿐만 아니라 이공계들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공고였습니다. 보이시죠? 경영관리, 영업, 그리고 기획뿐만 아니라 우리 이공계 분들이 좋아할 만한 IT나 R&D 이런 쪽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퍼시스 그룹 하면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퍼시스 자체의 그 사무용 가구도 굉장히 유명하고 일룸, 우리 침대 이런 거 공유님께서 광고하시잖아요. 그리고 CDG 의자, 굉장히 좀 네임밸류가 있는 가구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지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떴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네 가지 항목입니다. 사실 퍼시스 그룹은 자기소개서 항목이 잘 안 바뀌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저도 이전에 취업 준비할 때 퍼시스 그룹에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3차 면접까지 있었어요. 임원 면접. 제 기억으로는 임원 면접에 불참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뭐 다른 거랑 겹쳐가지고. 그래서 1차, 2차 면접, 그리고 3차 면접까지 통과를 하면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총 4개 항목이 출제가 되었고요. 1번, 본인이 지원한 직무 및 설명을 채용 공고를 참고해서 첫 줄에 기입하고 이에 대한 스스로의 경쟁력, 경험, 지식, 스킬과 입사 후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800자입니다. 그리고 예시를 이렇게 들어놨어요. 기업 자체에서. 예를 들어 국내 영업 관리다. 그러면 유통망 개발 및 육성, 그리고 판촉 활동 진행 등, 그리고 슬래시를 하고 전공 무관, 전략적 사고, 도전 정신, 뭐 이와 같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경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700자인데요. 실패 경험은 우리가 자주 보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갸우뚱했던 대목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키워드 자체는 그렇게 낯선 키워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성장 과정, 보통 가치관,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것과 연결지어서 성격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뭐 삶에 임하는지 그 정도 좀 비슷한 결론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3번 항목입니다. 700자. 4번 왜? 그러니까 왜라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2, 3번 왜? 위에서 표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열고 경력 지원자의 경우 업무 경력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700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크게 어려운 항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본격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1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본인이 지원한 직무 및 설명을 채용 공고를 참조해서 첫 줄에 기입하라고 해요. 저도 취업 준비할 때 이걸 썼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국내 영업 관리를 썼었습니다. 국내 영업 관리 이번 채용 공고에 올라온 내용이 지금 이 보이시는 표와 같고요. 국내 영업 관리, 지역별 유통망을 개발하고 육성 활동을 실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예시와 같이 저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있어요.
국내 영업관리 바 아니면 땡땡 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예시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예시에 맞춰서 작성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셨죠? 예시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뭘 작성을 해야 되면 지원한 직무 및 설명을 채용 공고를 참조해서 첫 줄에 기입할 거예요. 이것처럼요. 국내 영업관리 이것처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참조해서 썼는지는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슬래시는 이거는 왜 있는지는 글쎄요. 이게 이제 요 내용이긴 한데 이것까지 이렇게 첫 줄에 작성을 하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맞나? 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확실히 써야 되는 것 이거죠. 본인이 지원한 직무 및 설명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요 부분.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드러나겠죠. 이에 대한 스스로의 경쟁력 그리고 입사 후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되셨죠? 뭐다? 직무 역량 항목이구나. 직무 이해도, 직무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직무 관련 항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직무와 관련된 항목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1번 문항을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 직무 역량 항목이 나왔다. 그러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밝혀주고 이게 뭐다?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냥 단순히 분석력이 있습니다. 기획력이 있습니다. 실행력이 있습니다를 보여주기에 앞서서 이 이해도를 좀 보여주고 그 이해도 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가 기본적인 프로세스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직무와 관련된 항목이 나왔을 때 작성, 노하우. 그런데 퍼시스 1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직무가 뭐 하는 건지 그냥 채용 공고를 보고 정리해서 써줘라고 나와 있어요. 좀 편리하네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렇게 첫 줄에 기입을 합니다. 저도 첫 줄에 기입을 했어요. 기입하고 나서 근데 전 이걸 또 눈여겨본 게 뭐냐면 자 다시 앞선 슬라이드로 보면 총 4개 항목 중에 1번, 2번, 3번, 4번 글자 수를 한번 보세요.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700자를 작성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은 뭐죠? 800자.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800자 그냥 대충 쓰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1번 1800자고 2, 3, 4번은 다 700자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냥 깔끔하게 통일시키지. 700자면 700자, 800자면 800자. 아무래도 1번에 조금 더 많이 써봐. 뭔가 너의 이야기를 조금 더 100자 더 써봐. 라는 사소한 생각이 아닐까라고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1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다른 곳보다 100자가 많아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작성을 하는 데 있어 한 2가지 정도는 작성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해되세요? 2가지 정도를 작성하는 게 어떨까?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줄여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가, 채용 공고에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첫 줄. 이거는 이렇게 쉽죠? 첫 줄. 첫 줄은 뭐죠? 지금 그 직무 및 설명을 채용 공고 참고해서 씁니다. 그냥 이거 여러분 쓰시면 돼요. 크게 고민을 저는 이 부분에서 크게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채용 공고를 참조해서 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보여주시려면 앞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그냥 조금 여러분들의 언어로 재정의해서 쓸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도 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힘줘야 되는 부분은 그런 내용들이라기보단 여러분들이 그럼 차라리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쓰세요 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그냥 참고해서 첫 줄에 기입하고 이 정도는 가볍게 좀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분부터가 여러분들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죠. 뭐냐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 역량 정도를 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2가지 정도. 2가지 정도예요. 지금 첫 줄을 통해서 제가 지원하는 예를 들어 국내 영업 직무는 이러한 역할, 이러한 그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채용 공고를 참조해서 적었죠. 그러면 두 번째 줄부터 위에 적은 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크게 2가지입니다. 블라블라블라. 2가지라고 생각한다고 써볼게요. 이것과 저것. 자, 요게 저는 그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원한 직무 및 설명을 채용 공고를 참고해서 첫 줄에 기입하는 한 덩어리가 되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목을 쓰죠. 두 번째, 자,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덩어리. 여기는 이것과 저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 이것이라고 해볼까요? 이것 소제목인데 역량을 쓸 거예요. 이것.
이것 역량. 그리고 이걸 키워오거나 했었던 사례가 뭔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 역량도 필요합니다. 위에 두 가지를 작성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깊은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소제목은 이것 역량입니다. 뭐 기획력입니다. 분석력입니다. 이제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경험 사례를 통해서 키워왔는지 아니면 발휘해봤는지 아니면 계속 갈고 닦아왔는지를 작성해주는 그 키워드 하나.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바로 그냥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넘어가기보단 이 문장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국내 영업 관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것 역량이 중요한 필요한 이유는 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무의 이해도를 조금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진짜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지. 이해됐지? 이것 때문에 필요해. 자, 저는 해당 역량 키워오기 위해 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여기 뭐뭐와 같은 노력 자체가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요거 되겠죠? 밑줄 친 것끼리 대응하게끔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 굳이 기승전결로 작성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수업을 들었다. 아니면 뭐 공모전에 참여를 했었다. 그래서 같이 좀 뜻이 많은 친구들끼리 관련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조금 더 이해도를 높였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것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조금 줄여서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제가 무엇을 쓸지 예상이 되시죠? 자, 뭐죠? 저것 역량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병렬식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것 이해되시죠? 그리고 밑에도 저것.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갑자기 꺼져서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사실 제가 제일 놀랐어요.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고장나는 바람에 방송도 덩달아서 이렇게 종료가 피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필기했던 게 날아가긴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앞에 영상에서 앞부분에서 충분히 다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나마 1번 내용은 거의 다 설명을 한 상태에서 방송이 그렇게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바로 2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 더 키우고 자, 이게 세팅을 다시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2번으로 바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이런 위기대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살아오면서 실패했었던 경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700자입니다. 오, 큰일 뻔했네요. 제가 이제 실패를 할 뻔했는데 방금 또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자주 봤었던 실패 관련 경험입니다. 실패했던 경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잘 한번 읽어보세요.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경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쉼표, 그 과정에서 배운 것. 저는 이게 좀 갸우뚱했던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실패하려고 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를 낸 경험을 쓰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패를 했어. 일단 어떤 경험은 실패를 했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번에는 비슷한 과정에서 이걸 실패하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실패를 극복해서 결과를 내야지 라고 한 건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 갈래가 뭐냐면 첫 번째, 해당 경험 내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 어려움, 실패할 수도 있는 어려움을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을 했고 그 결과 실패를 극복해서 성과를 냈든 어려움을 이겨내든 그 하나의 경험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거.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한 챕터가 끝나고 야, 이거 내가 목표한 대로 안 됐어. 이건 실패야.
다음번에 기회 왔을 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번 기회에서는 더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 대표적인 사례로 창업. 제가 어떤 큰 뜻을 갖고 창업을 했어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런 재정적인 상황 아니면 네트워크가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닥친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했었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정말 열심히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었던, 이해되세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었던 사례가 나오고, 하지만 여의치 않아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는 하나의 경험. 근데 그 과정에서 배운 것,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하니까 해결책을 이렇게 냈을 때도 역시나 결과가 좋지 않구나. 이 방법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하나의 경험 내에서, 실패 경험 내에서 지지고 볶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케이스는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이걸 극복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아진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 전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학점. 이번 학기에 내가 최소한 A뿔을 5개 이상 과목에서 받아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런데 한 3개밖에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표에 미달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왜 실패를 했을까 다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공부가 뭐가 잘못됐지? 시험을 왜 내가 점수가 안 나왔지? 프로젝트 발표를 제대로 못했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원인을 고민하는 이 상황.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막학기가 아니라고 하면 다음 학기에 오케이, 내가 이때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어려움의 원인 됐었던 걸 극복해서 다음에는 진짜 5개, 6개 A+를 받는 이 두 가지의 경험이 나열되는 스토리.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나 두 번째 그 구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작성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 정리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작성을 하는 그냥 이런 실패 경험 좋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물어보는 뉘앙스가 실패를 하려고 했으나 어려움이 닥쳤으나 극복해서 무엇인가 결과를 낸 경험을 딱 정확하게 물어보면 좋은데, 실패했던 경험 and 병렬이잖아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경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다? 한 가지 경험에서 지지고 볶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한 가지 경험에서 지지고 볶는 게 뭐죠? 어떤 경험인데, 그래서 실패에 연결되는 어려움, 문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 왜 실패했을까? 내지는 원인 분석이 왜 그렇게 했을까? 등등. 결과적으로 이게 뭐죠? 내가 그 실패 경험을 통해 배운 것. 소스님 안녕하세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한 가지 경험에서 지지고 볶는 거. 그런데 조금 나아가서 두 번째, 두 개의 조금은 연결성 있는 경험을 가지고 실패해서 극복 노력, 다음 경험에선 성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첫 번째 경험에선 실패를 합니다. 아까 말한 학점을 따려고 노력을 했으나 내가 A+ 5개 이상 받는다 했으나 3개나 2개밖에 못 받은 거예요. 이 경험 실패.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앞으로도 학교를 계속 다니는 한 학점을 받기 위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짱님 안녕하세요.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다음 경험에서는 제가 지금 A+를 못 받은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고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해결 방안 생각해내서 대입해서 그 다음 경험은 결과 냈다. 요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쓰는 거. 그래서 그 다음 경험,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 배운 것.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를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700자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구조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작성하는 것이 어떨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경험과 and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개요가 나눠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 한 가지 경험 내에서 지지고 볶는 거. 어떤 경험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 하지만 실패했던 경험이에요, 그건. 결과적으로 극복을 못해. 실패. 이렇게 됐죠? 그리고 두 개의 연결성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실패했던 경험과 그리고 and, 왜 실패했지? 학점 내가 왜 못 받았지? 다시 열심히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결 방안을 딱 제시를 해서 다음 수업 때, 다음 학기 때는 열심히 해서 극복을 한 거야. 그래서 성공. 요 케이스로 한번 나눠서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늘상 어려움을 극복해서 결과를 내는 건 첫 번째 구조에 맞는 복붙이 가능한 내용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실패를 해. 왜 실패했을까 고민. 다시 그 해결 방법을 다음번 경험에 대입을 해서 성공.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게 살짝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애매하더라고요. 실패했던 경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 실패를 하고 나서 그 다음번 차시에는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 혹은 실패하는 상황, 지금 실패가 임박해 있는 상황,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 정도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근데 둘 중에 어떤 걸 작성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물어본 뉘앙스 자체는, 이번 항목의 의도 자체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그 자세나 생각하는 방향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두 가지는 1번 구조로 작성을 하든 2번 구조로 작성을 하든 모두 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계열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소서를 보는 눈을 키우자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예대님, 원래 시작은 한 30분 전에 했는데요. 한 10분 방송하다가 일루미나티의 공격을 받았는지 컴퓨터가 꺼지는 바람에 다시 좀 키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영상 제가 이제 이후에 편집을 하긴 할 건데, 아마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 편집이 된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잘은 아니더라도 붙어있는 영상을 보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영상, 방금 시작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바로 이거죠.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700자입니다. 자, 올해 보통 성장 과정 하면 뭐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확립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근데 퍼시스의 3번은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근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작성하는 그 방향, 그 모습, 여러분들의 그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결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성격,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돌적이고 어떤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하려는 성격.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이 성격은 맞는데 가치관과도 조금 연결되지 않나요? 이 사람은 적극적이고 매사에 항상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한다. 이거와 좀 연결되지 않나요? 그것처럼 성격으로 물어보긴 했으나 우리가 작성하는 방향 자체는 가치관을 그 성장 과정을 통해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과 뭐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건,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직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소제목을 일단 적는다고 치고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 가장 보여줍시다. 제가 저의, 이렇게 써드릴게요. 가장 나를 대표하는 성격. 요한님 오랜만입니다. 오셨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요 두 가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격 중에 보여주고 싶은 성격, 지금 내가 성격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성격이 자리 잡은 거잖아요. 도전적인 성격이든 좀 분석적인 성격이든 아니면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호기심 많은 성격, 탐구하는 성격, 이런 성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랑 좀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성격 보여주시고요. 그 성격의 영향을 가장 큰 사건. 그 성격을 내가 도전적이든
뭐 개인적인 성향상 조금 남들보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그것들 조금 더 우리가 키워드화해서 도전적인 성격이다. 한 번 더 그 리스크를 최대한 어보이딩 하려는 성격이다. 뭐 이런 성격들을 좀 여러분들만의 키워드로 만들어서 첫 번째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성장 과정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격이 자리 잡게 된 계기의 사건 그리고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된 확립이 된 발현의 사건 확립이나 발전하게 된 사건 이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퍼시스의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대표적인 경험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시나요? 뭐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기의 사건 발휘된 사건 작성하셔도 되지만 글쎄요, 뭐 일단 700자이기도 하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 문항의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이 궁금한데 그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단수명사잖아요.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는데 단수입니다. 사건. 그러니까 딱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그래도 남들과 똑같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야,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꼈다. 위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렇게 위험을 항상 다시 한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번 더 조심성 있는 성격이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좋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중간에 플러스로 하나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성격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어떤 평가.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제가 가장 저를 대표하는 성격은 도전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매사에 항상 도전을 하지 않으면 기회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물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도전해보고 되면 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도전을 하려는 저의 적극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성격을 가장 중요하고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지 뭔가가 좀 생기는 거잖아요. 실패든 어려움이든 해야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하지 않고 그냥 실패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경험도 할 수 없고 자신의 좀 성장을 져야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도전적인 성격, 제가 가진 성격을 항상 100분 발휘하면서 매사에 기회를 만들고 기회에 진짜 뛰어들고자 노력합니다. 이 저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경험은 바로 이건데요. 이 사건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건데요 라고 하면서 성격에 대한 내용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뭐 공모전에 나갔던 일 아니면은 진짜 우연찮게 갈까 말까 했는데 어학연수 뭐 워킹홀리데이를 갔는데 진짜 가니까 근데 걱정과는 다르게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많았다. 역시나 할까 말까 할 땐 해야 돼. 그래 앞으로 나는 적극적인 성격, 도전적인 성격을 나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가자라고 한 그런 사건의 계기가 나오는 거죠. 작성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만 좀 제 예시를 좀 떠올리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항입니다. 4번. 외에, 1, 2, 3번 외에 위에서 표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자고요. 경력 지원자의 경우에는 업무 경력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도가 높은 문항이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항상 이 컨텐츠를 진행해 오면서 마지막 항목에 이렇게 열어두는 항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뭐 사람에 따라서 이런 항목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아이 그럼 뭘 쓰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잘 쓰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쓰시면 되겠지만 아, 뭘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다시 처음 페이지로 와서 자 우리 이거였잖아요. 퍼시스가 지금 출제한 항목들 이거였는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딱 느낌 오시죠?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2번은 뭐죠?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의지라든지 문제 해결을 대처하는 자세,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3번 항목은 뭐죠? 여러분들의 성향, 가치관, 성격,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보통 기업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 많이 물어보는 게 있는데 아직 안 물어본 게 있다. 뭐죠? 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쌤 4번 도대체 뭐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뭘 써야지 잘 썼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뭘 써도 잘 썼다는 소리는 아마 듣기 어렵겠지만 저라면 이 4번 항목에 1번, 2번, 3번에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항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류의 항목을 쓰는 것이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대표적인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예시예요. 왜 가구 산업에 관심을 갖고
해당 업계에서 종사하고 싶은가? 가구 업계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 퍼시스라는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왜 가구 산업? 그리고 왜 굳이 한샘, 리바트, 까사미아 등등 있는데도 퍼시스여야만 하는가? 내가 일할 곳은 이 두 개를 짬뽕을 하셔서 이렇게 세 번째 짝대기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이해되시나요? 저도 사실 퍼시스 작성할 때 이 4번 항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 지원 동기가 없는 거를 좀 없었다면은 제가 썼던 건 되게 오래전이니까 지원 동기를 썼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요 내용들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 여러분들의 취미나 특기나 존경하는 인물이나 무엇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 그래도 저는 좀 잘 써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정형화되어 있는 무엇인가 기업이 궁금해할 게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기업은 여러분들이 왜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퍼시스는 묻고 있지 않다. 그 말은 즉 뭐 굳이 그냥 뭐 취업도 어려운데 일단 뭐 취업하고 싶어서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데 맞는데요. 저는 특히나 더 가구 산업에 대한 관심이 원래부터 좀 있었고요. 그리고 퍼시스라는 기업의 철학, 경영 방침,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바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라니까 요를 보여주는 항목으로 이 항목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 저는 그렇게 좀 작성을 할 것 같네요. 이해되시죠? 700자기 때문에 저라면 350자, 350자를 나눠서 350, 350 나눠서 첫 번째 350은 지금 이 집콕, 홈코노미, 이 시대의 가구 산업 앞으로 미래 트렌드로서의 전망, 가구가 앞으로 커질 거예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뭡니까? 인테리어도 지겹고 맨날 똑같은 거. 요즘에 그렇게 책상이랑 의자 매출이 늘었대요. 왜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 듣거나 직장인들은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30분도 안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9시부터 6시까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불편한 거야. 이 의자가. 허리도 아프고. 이번 기회에 바꿔? 앞으로 계속 재택근무 할 것 같은데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이런 가구, 사무용 가구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요가 많아졌고 앞으로도 이 맛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업 입장에서도 재택근무를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충분히 재택근무 비용이 훨씬 절감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효과는 효율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택근무는 늘어날 거고,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가구업계만큼 앞으로 누가 혹자는 굉장히 좀 성장하지 못한 산업인데 뭐 그냥 맨날 있는 거 오래 쓰는 거도 가구 뭐 누가 자주 봤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본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상황은 가구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성장성을 봤고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어딜까 생각해보니까 퍼시스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퍼시스는 뭐예요? 사무용 가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 특화된 기업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한샘이다. 부엌 가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엌 그리고 집 내 전반적인 인테리어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에 반해 퍼시스는 진짜 테이블, 책상, 의자 이러한 사무용 가구의 가장 우리나라 1인자라고 보셔도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나 대학생이시면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그 강의실에 책상에 의자 있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디 건지. 퍼시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처럼 퍼시스는 앞으로 사무용 가구에서는 굉장히 코로나19 팬데믹 재택근무의 수혜를 더 많이 받을 기업으로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난 이런 곳에서 한번 끝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괜찮죠. 업계에 대한 이해도, 기업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의 또 앞으로의 그 미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같이 버무려서 4번에 작성해 주시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퍼시스 그룹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퍼시스는 그 서류 마감이 다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다음 주 화요일.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크리스마스 날 뭐 멀리 나가지 마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뭐 5인 이상 못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좀 쉬시면서 충분히 가구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공부를 해보시고 또 지원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또 집에서 케빈과 보낼 생각에 굉장히 좀 제가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도 쓰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퍼시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12월 달 거의 이제 하반기 채용이 끝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적으로. 근데 이 퍼시스라는 기업이 정말 다양한 인문계, 이공계 모든 지원 가능한 분야에서 실제로 지금 채용을 진행을 어제 떴어요. 어제 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좀 인기가 지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마멘토의 자소서를 부탁해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메리 자소서는 좀 말이 이상하네요. 꼭 이번에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2020년대에 여러분들께 목표를 하나 드릴게요. 자기소개서 2개 써서 지원하기. 이번에 퍼시스 하나, 다음 주에 제가 또 촬영해서 올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 아니면 다른 기업도 좋고요. 2개 이상은 꼭 써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소서를 부탁해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재밌는 자소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은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다시 보기 하셔도 좋습니다.